지금 제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뭐 공연히 터집을 잡는다. 예. 또 이미 언론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뭐 3월 13일까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건 오히려 국민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생트집 잡고 법에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엄연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피 원인과 소명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민사소송법 제44조 2항에 있고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소명 방법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예? 인지도 안 붙여진 부적법한 거를 재판장님이 무슨 의도로 서면 제출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부적법한 진행을 동영상,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편집해서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소명 방법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거 뭐 전혀 법에도 있는 걸 무시하면서 법을 창출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연한 재판 진행을 아까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공연한 재판 진행을 목적으로 하면 즉시 각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연히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쓰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 깨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피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이유 없는 말씀 결정을 답변하십시오. 하고 있고요, 퇴장시켜 주십시오. 혹시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22일 날까지 말씀을 안 하시면은 출석은 없는 걸로 하시겠다고 전번에 지휘를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네. 혹시라도 최종 변론기일에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신다고 한다면 하루 전에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피청구인이 지금 모릅니다. 이게 생방송 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가 동영상을 봐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소송 경과,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들로부터 대리인들로부터 경과 보고를 제대로 받고 또 필요하면 동영상도 좀 오늘 것만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것만이라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지 지금 소송 결과도 보고받지 못하고 증거조사 결과도 모르면서 지금 본인이 이 본인을 대리한 저희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강박감염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루 전에 왜냐면은 예우나 경호나 이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이 법정에 나오시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그냥 나와서 최종 진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추인 측에서도 변론이니까 신문을 할 수 있고, 또 재판부에서도 증거조사 일환으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는 그 헌재법 규정으로 비추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취지는 소추인 측이나 재판부에서만 신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피청구인 측에서도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법 해석상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청구인이 나오시면 당사자 신문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신문을 받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추인 측하고 우리 피청구인 대리인 측하고를 재판부에서 결정하실 일입니다만은 네. 협의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 신문 시간에 대해서 예, 신문 총무인 시간이- 측과 협의가 예, 필요하시다고요? 예, 예. 뭐 크게 길게 하시겠? 저희들은 재판부가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을 준비기일에 하셨었고요. 그때 우리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그때는 9명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 증거 방법으로서의 당사자 본인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청구인 측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피청구인이 출석하셨을 경우에 청구인 측 신문이나 저희들이 질문 드리는 것은 증거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변론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방법으로서의 당사자 본인 신문은 저희가 이미 준비기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한 것을 아마 그때는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리 정리됐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당사자를 신문하는 것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소추인 측에서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 부분도 해석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신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피청구인 측에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러면 대리인들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대통령께서 출석하셨는데 마치 뭐 증인이나 무슨 증거 방법으로서 예. 뭐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그러면 신문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양쪽 소추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재판부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당장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또 지금 또 특검 조사 부분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겹쳐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쌍방 대리인들께서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굳이 이렇게 협의까지 필요한가 싶은데 일단 그 부분은 쌍방에서 자율적으로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경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상방이 결정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저희는 이제 신문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에 있어서 시간 제한을 재판부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르면은 이제 변론 시간이나 신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한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신문 시간을 제한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정인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오늘 당장 이것을 뭐 나오시는지 결정을 하라. 뭐 그러면 최종 변론기를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에도 그러니까 주장했 혹시라도 나오시면 이제 그러니까 신문을 저희가 청구인 쪽에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시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유를 지난번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최소한 3월 2, 3일 정도는 다음 최종 변론 기회를 잡아 주셔야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네.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불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주심 재판관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당사자의 지위, 피청구인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증거 방법의 하나로 전락한다 그럴까요? 증거 방법의 하나로 돼서 당사자 본인 신문의 대상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최후 진술만 하겠다는 게 이제 기존의 피청구인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신문에 응해야 된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 신문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상을 이제 잘 못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구조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신문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을 어떻게 받아가면서 신문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형식의 법적 절차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지금 미지의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대통령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심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직 우리가 헌정사상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라서 당연히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절차에서 정리한 것처럼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 방법으로서의 당사자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하신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그러니까 당사자석에 앉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석에 앉으셔서 당연히 변호인들이 다 같이 앉으셔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성명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소추위원께도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형태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답변을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옆에 변호인들하고 상의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피청구인에게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결심을 받아서 하고 그런 결심이 결심이 이루어지려면 이제까지의 소송 관계, 이제까지의 증거 관계를 보고를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그 하루 전쯤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경과 같은 것을 충분히 보고 드리고 상의하셔서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청구인 대리인들께서 이 준비 시간이 최종 변론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한 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추 위원님과 대리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이고 저희들은 분명히 소명 방법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예? 인지도 안 붙여진 부적법한 거를 재판장님이 무슨 의도로 서면 제출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이 부적법한 진행을 동영상,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편집해서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소명 방법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거 전혀
법에도 있는 걸 무시하면서 법을 창출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법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납득할 것 같습니까? 괜히 지금 우리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앞에서 떼쓰는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님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의 선진국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국제적 위상이 높아서 국제회의도 주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주목받는 재판이겠습니까? 제발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그리고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연한 재판 진행을 아까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공연한 재판 진행을 목적으로 하면 즉시 각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공연이 재판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적법 절차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달라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은, 재판장님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신상 해명 발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지금 그 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뭐 공연히 터집을 잡는다. 또 이미 언론이 기정사실 해가지고 뭐 3월 13일까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건 오히려 국민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괜히 생트집 잡고 법에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끌어들이고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고 엄연한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피 원인과 소명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민사소송법 제44조 2항에 있고 헌법재판소법 40조가 없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과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순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깊이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실